보니까 처음으로 참 보는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후보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뀔 수 있는가. 근데 여기를 간통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용진은 절대 안 된다. 바로 이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당대표가 되면서 박용진 후보 같은 사람을 공천시키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2년 해보니 이제 박용진만은 안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은데, 저는요 이번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좀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천 취소된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 이게 이제 예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항상 이 당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였어요. 자, 민주화에 대한 업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정봉주 후보 어떻게 낙마했습니까? 결국 본인이 우리의 영웅들, 우리 군인들 정말 목함지뢰에 발목을 잃어서 정말 재활을 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영웅들에게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이 경기하듯이 목발을 경품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죠.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천안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음해성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민주당의 어떤 남아있는 잔재라고 봅니다. 자, 조수진 후보 왜 본인이 자진 사퇴했을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 변호사 출신 분들 대부분 민변 출신들입니다. 민변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결국 본인들이 약자 보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보니까 약자가 아니라 이 성폭행 가해자들의 거의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변호를 해왔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동안 마치 본인의 어떤 민주화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성폭행범 가해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밤에 새벽에 결국 후보 사퇴를 결정을 했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중성을 봅니다. 민주당의 겉과 속을 봅니다. 그 후보들 국민들 앞에서는 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합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놓고 뒤에서는 성폭행범 이 변호를 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이번에 사실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박용진 하나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봅니다.